안녕하십니까. 농대 특보 원석현 기자입니다. 제 앞에 지금 손대범 해설위원님 나와 계시고요. 네, 매일 저희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자고 하셨는데, 김준호 선수가 떠들었습니다. 네, 이거 하필이면 또 퇴근 시간 맞물려가지고, 네, 네,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기분 좋은 시간대에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네. 네. 아, 좋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희가 방송을 음. 밤늦게 바로 켜가지고, 야식 먹다가 제가 비빔국수 먹다 말고 뛰어가지고, 전성현 선수 녹화를 바로 했잖아요, 저희가. 네, 네. 네, 전성현 선수가 나가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뭐 저희가 이제 영상물이다 보니까 음, 기사보다 조금 더 이제 감정선 같은 것도 좀 전달이 더 많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음. 좀 여기저기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구단에 대한 좀 아쉬움이겠죠. 팬들 입장에서는 잘 키워낸 선수인데, 네, 재계약 대신에 이제 놓쳤다는 거에 대한 좀 실망감이 좀 큰 것 같고, 안 그래도 아침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인성공사 구단을 잠깐 방문했었어요. 네, 근데 네, 김상식 감독과 딱 마주쳤는데, 네, 일단 김상식 감독도 일단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원들이 좋기 때문에 약간 좀 네,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좀 코칭 스태프도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새로 추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 자녀 FA들 선택하고 선수단 네. 구성을 마치면 이제 코칭 스태프까지 추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외국 선수 선발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네, 구단 기조는 데릴 먼로는 무조건 데려간다. 네. 그게 깔려 있고요. 사실 데리몰로 마다할 감독님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겠죠. 그렇죠. 네, 먼로 선수와는 같이 갈 것 같고 나머지 선수 한 명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김상식 감독님도 7월달 라스베가스에서 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인상공사도 지금 몇 명의 FA가 더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동현 네, 선수도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신에 이제 김철욱 선수는 이미 본인이 SNS로 밝혔듯이 네. 인상공사로 돌아올 것 같고 그다음에 몇몇 두 선수 정도 더 영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면은 아마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보조자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일 아, 오전에 나올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상공사 팬분들이 저도 이제 커뮤니티 반응을 싹 음. 한번 돌아봤는데, 이게 좀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쵸. 야구도 좋아하다 보니까 음. 약간 야구에서 이제 두산 느낌이 좀 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성적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아하는 그 음. 선수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네. 일단 뭐 상황이죠. 구단에서도 뭐 김승희 감독을 놓치면서 생긴 그런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뭐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전성현 선수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점프볼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본인 나름대로 섭섭한 게 있었을 것이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일단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어쨌든 본인의 중요한 또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구단이 중요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이제 남은 선수들을 어떻게 추려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또 김상식 감독님도 듣기로는 감독이 바뀌었다고 모든 걸 다 새로 딱 뜯어 고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인상공사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걸 토대로 잘 만들어 가보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공식 인터뷰는 아니고 사석에서 남기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김선영 선수가 계약이 네. 됐습니다. 마침내 빅식스의 빅식스 마지막 중, 퍼즐이 딱 네, 끼어 맞춰졌는데 네,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줄달리긴 했다고 하죠.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계약 기간 3년, 그다음에 총 보수 8억. 일단 네, SK 입장에서는 김선영 선수의 자존심을 살려줬습니다. 가장 많은 네, 보수를 받는 선수로 등록이 됐죠. 물론 이제 네, 연봉이 5억 6천에 인센티브 2억 4천. 이 인센티브 네, 자체가 약간 2억 4천이 좀 규모가 크긴 한데, 네, 김선영 선수랑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김선영 선수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근데 구단에서 어, 많이, 특히나 단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또 이미 뭐 네, SK SNS에도 나왔었지만, 뭐 최태현 회장님께서 가기 어디 가냐, 뭐 그런 가긴 어딜가? 말씀하셨듯이, 네, 네. 구단 자체에서도 김선영 선수는 어떻게든 잡는다라는 기조를 갖고 협상이 줄달리긴 해왔던 건데, 인센티브 네, 자체에도 김선영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잘 잡혔다라고 스스로 말을 할 정도로 협상 자체가 네,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 어제 이제 KBL TV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쫑파티. 네, 네, 거기도 안 나왔길래 좀 네, 무슨 좀 진짜 심각한 줄다리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또 실제로 이적설도 있었죠. 네, 근데 맞습니다. 김선영 선수 본인은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 하고 어쨌든 둘 어, 양자 같은 경우는 SK나 김선영 선수 둘 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같이 간다라는 하나의 네, 기조를 갖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잘 나온 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념으로 제가 어, 그래서 김선수 저지를 걸어봤습니다. 네. 네.
아무도 모르고 계셨을 것 네, 같은데. 올스타전 가서 산 거예요. 네. 내돈 내산 맞죠? 네. 아, 맞습니다. 내 돈 주고 샀어요. 예. 네. 김선호 선수 그리고 하나 더 네. 붙이자면은, 일단은 뭐, 나중 감사 인사 같은 경우 저희 음성을 녹음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면 될 것 같고, 좀 네. 챔피언전 끝나고 거의 잠을 못 잤대요. 네. 이제 FA 때문에 고민도 아,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쉬지 않겠냐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대표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허웅 선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좀 되게 원대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어시스트 그렇죠. 경찰 수업에 허웅 선수 한번 네. 모시고 김선호 선수 한번 모시자 했는데 5월 30일 날 대표팀에 들어가면서 이 두 네. 선수는 이제 한여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6월 중순에 이제 필리핀과 안양에서 평가전이 2번이나 열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김선영 선수에게 8억 음.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강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안영준 선수가 떠나고 또 이현석 선수도 떠났고 또 이원대 선수 네. 떠났고 이러면서 좀 연봉에 약간 좀 빈자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네. 보니까 홍경기 선수를 데리고 오게 됐고 또 송창용 네. 선수 데리고 왔는데 두 선수가 합쳐봤자 1억 9천이에요. 물론 네. 셀러리 캡에서는 크게 잡아먹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저는 홍경기 선수를 굉장히 잘 영입했다고 보는 게 어쨌든 간에 네. 굉장히 에너지틱한 선수고 또 가스공사에서도 뭐 수비도 수비뿐만 아니라 뭐 공격에서도 드리블을 치지 않는 산에서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선수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영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송창영 선수는 말할 것도 없죠. 뭐 KCC에서 네. 뭐 4번 시키면 4번에 3번 시키면 3번에 뭐 슛 던지면 슛 던져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로 좀 잘 활용이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당장 이제 제 생각에는 안영준 선수도 빠져있고 또 최국영 선수의 기능적인 면이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송창현 선수의 그런 파워풀한 플레이라든지 외곽 플레이가 SK의 수술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어쨌든 저는 SK가 근데 네. 미안 잘 될 때 보면은 뭐 최부경, 박상호, 김민수 이런 좀 이제 덩치 크고 힘 좋은 선수들이 해준 역할이 좀 있었잖아요. 보디가드 맞습니다. 역할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맡기에 딱 적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SK의 이적 시장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잡은 팀이 있으면 또 놓치는 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떡하나요? 어디요? 가스공사요. 가스공사. 이경민 진짜, 선수, 네. 김낙현 선수 나갔고 음, 여기에다가 그러면 진짜 홍경기 선수의 역할이 커지겠구나 했는데 그치. 홍경기 선수까지 놓치면서 제가 지금 음, 기록을 찾아봤는데 음.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이제에서 국내 선수 득점 1, 4위 중에 이대현 선수 빼고 3명이 다 나갔습니다. 와우. 그냥 예. 백코트 볼핸들러이자 스코어로 나갔고, 뭐 네. 식스맨도 나갔고, 굉장히 좀 난감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네. 정효근 선수가 돌아온다고 해도 정효근 정효근하고 누구였죠 방금? 이대현 선수요. 이대현 선수. 네. 네, 정혁은 이대현 선수 갖고 농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강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장에서 트레이드설도 계속 있죠. 네, 계속 있긴 네. 한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는 트레이드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또 네. 제가 듣기로는 준진척급 선수를 한 명 영입한다고 들었는데 이 네. 선수만으로도 뭔가 부족해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에 평균 5점, 7점 이상 넣어본 적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너자이저로서 벤치에서 에너지를 보태줄 선수이긴 맞지만 주축이 되기엔 좀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스공사의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네. 음, 아니, 진짜 저는 이렇게 앞선이 갑자기 횡파해지는 거는 거의 음. 보기 드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정말 그러니까요. 용병 가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를 보니까 뭐 LG랑 가스공사 뭐 했냐, 뭐 그런 말 나왔는데, 사실 가스공사는 이미 뭐 이관희와 그 다음에 네. 네, 가드 이제도 너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막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쳐도 이 까공 네.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을? 딱 거의 다 지금 다 짜맞춰져 있는 시점인데. 네. 음, 예, 아쉽습니다. 음, 예. 허웅 선수랑 이승현 선수가 오늘 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음. 야, 진짜로 네. 홍 선수가 감으로써 인스타그램이 1만 명이 가까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네. 참 대단하다. 역시 스타 파워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일단 두 선수가 연봉이 똑같죠. 좀 의외라고 네. 생각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승현 네. 선수도 많이 이겨서 많이 받자. 어떻게 보면 이승현 선수는 최초 보도가 9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약간 좀 양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고요. 어쨌든 네. 허웅 선수에게도 설득을 했고, 허웅 선수도 기꺼이 합류 동참을 해줬고, 그래서 같이 우승하자. 그래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두 네. 선수가 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손발을 맞췄던 사이고, 라거나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게 재미있는 농구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이승현 선수가 이제 발목 수술에 돌입하는데 이게 국가대표팀도 이제 이것 때문에 합류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수술은 아니라고 좀 네,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가 중요하고, 마침 KCC는 이 라거나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하고 이승현 선수의 회복 시점이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네. 뭐 당장 조급하게 뭔가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식스맨들은 전창진 감독 스타일대로 만들어가고, 주축 네. 선수들에게 시간을 좀 주면서 그 특유의 또 준비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시즌 KCC는 몇 위 정도 할까요? 1위. KCC 1위. 네, 잠깐 근데 전제 예. 조건 잘 부상만 없다면. 예.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SK는 디펜딩 챔피언 SK는 아무것도 아니다. 2위. 네, 전력 2위. 누수가 네. 크게 없고 안영준 선수가, 근데 저는 안영준 선수 빠진 게 굉장히 커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다른 자원들 잘 영입했고 유지했기 때문에 2, 3위 하지 않겠냐.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또 말씀하신 게 삼성은 꼴찌는 안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만하자. KCC는, 10위는 삼성은, 네. 10위는, 지금 전력만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가스공사가 제일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가진 자원이 정혁은, 이대현 선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네. 정혁은 선수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근데 두 선수 갖고 농구하기 좀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외국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영입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설린저급이 아닌 이상은 리그 시범먹기 힘들 것 같고, 설사 맞아요. 설린저가 와도 인성공사가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린저 주변에 BQ가 좋은 선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같이 빛이 난 건데, 그런 걸 따졌을 때 사실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맞습니다. 정효건 선수랑 이대현 선수가 못하는 선수라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선수 둘이 너무 좋은 티어가 높은 빅맨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빅맨, 특히 그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이제 시발점이 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요한 경기는 한 점을 짜내야 될 때 이렇게 공을 들고 시작할 수 없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NBA 흔히 말하는 것처럼 퍼실리에이터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공격에서 역할을 해줄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도원 감독의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위해서라도 좀 리그 한 번 더 재밌게 흔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트레이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변화가 말씀이십니까 지금? 네, 변화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 부상 선수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더 그런 면에서 초점을 두고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의 더 변수가 있다면은 이제 아시아 쿼터. 과연 이제 일본 선수든 필리핀 선수든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거기서도 희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자격 제한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오리지널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은 필리핀 선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걸어본다면 그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이 좀 든 게 필리핀 선수들이 이제 올 수 있게 되면서 이제 FA 영입을 하고 나면은 보통 웬만한 게 아니고서는 보상 선수를 먼저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쿼터가 좀 생기면서 보상금을 받고 그 돈으로 이런 아시아 쿼터에 좀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걱정인 거는 B리그에서 봤을 때 아시아 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영입이 됐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필리핀도 있었고, 대만도 있었고. 근데 제대로 빛을 본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기도 뛰어나고 다 알겠는데 팀과 같이 승리한 케이스를 못 봤거든요.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팀에 녹아드느냐도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동안 일본 선수만 있다가 필리핀 선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 다른 게 타이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언어적인 면도 좀 있고 그랬는데 필리핀 맞아요. 선수 영어가 가능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 그치. 그런 거는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네. 그 필리핀 특유의 그런 자율스러운 농구를 네. 우리나라 감독과 농구인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단신 외국 선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재미를 보긴 했지만 이 선수들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월적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필리핀 가드들이 와서 그걸 똑같이 썼을 때 또 같이 으쌰으쌰 해가면서 융화될 수 있을까?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런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빅6의 행선지가 모두 정해졌는데 여기서 최종 승자는 전성현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인센티브 제외 연봉 순위입니다. 네, 전성현 선수가 6억으로 제일 많아요. 순수 보장 연봉은. 네. 김선영 선수가 5억 6천. 허웅, 이승현 선수가 5억 5천으로 똑같고요. 이정현 선수가 4억 9천. 두경민 선수가 3억 5천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빅6로 엮이긴 했지만 순수 보장액만 봤을 때는 두경민 선수랑 전성현 선수랑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그러네요. 아무리 인센티브가 좀 선수한테 보통 다 이 정도 급 되면은 선수들한테 웬만하면 신기를 안 건드리는 선에서 책정이 되긴 하지만, 네. 전성현 선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어쨌든 그만큼 전성현 선수라는 슈터를 데리고 가려면은, 이만한 투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인상공사가 감히 건드리지 못할 그럴 금액으로 배팅을 했어야지만 어쨌든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듣기로도 인상공사가 제시한 금액과는 좀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의원 자산운용이 이제 KBL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하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네. 막 이렇게 많이 들어봤던 그런 굴지의 완전 대기업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성현 선수한테 구단 역사상 가장 첫 번째 FA 영입 선수인데 이렇게 화끈하게 돈을 쓰는 거 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총알이라고 하는 총알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을까, 어떻게 마련돼야 될까 그런 고민도 있을 거고 또 KBL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배팅을 한다는 거 보면은 감독님도 사실 파격적으로 갔잖아요. 그만큼 준비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 회로를 가져봅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선수들 다 영입하고 하면서 오피셜을 구단에서 딱 터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의원 자산운용은 SNS나 유튜브나 아직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지. 그거, 환영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죠. 네, 지금 뭐 근데 SNS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뭐 등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참고로 허웅 선수가 이제 대의원 간다는 추측이 굉장히 많았었잖아, 처음에는. 아빠가 허재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겠냐.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제 허웅 선수는 처음부터 고려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아버지도 아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최대한 존중해 준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 쪽에서는 그런 추측이 많았잖아요. 이제 아들을 마케팅으로 삼지 않을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요즘 진짜 많이 출연하시더라고요. 아는 형님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추측이 있었지만 역시나 농구는 농구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부자 관계는 부자 관계였다. 이제 좀 프로다운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돈 각자 많이 벌어오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사실 아빠랑 같이 회사 있으면은 불편하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빅6 모든 이제 행선지가 정해지면서 지금 이제 거의 김선영 선수 발표와 나옴과 동시에 준척급 선수들 소식도 쏟아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뉴스 특보는 FA로 시작을 해봤지만 지금 앞으로도 뭐 대표팀이나 아니면 다른 또 혹시 FA 선수들 아니면 트레이드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언제든지 바로 이거 줌 켜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시키면 해야죠, 뭐. 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 예전에
칼럼 쓸 때 기분이 났을 정도로 근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취재 그동안 많이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재해주신 손대범 해설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뉴스 특보 앞으로도 혹시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특보 때 계속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그래도 SK랑 잘 협상을 하게 돼서, SK랑 다시 동행을 하게 돼서 기분 좋고, 작년에 통합 우승을 했고, 다음 시즌에, 돌아오는 시즌에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테니까,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